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새만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어떻습니까? 탄핵 사태의 이 부분들이 가결이 이제 불발이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엄청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다소 화요일, 수요일 날 오는 과정 속에서 좀 안정이 돼가는 그런 시장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갑작스런 대한민국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죠.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외적인 어떤 신인도도 좀 많이 신뢰도도 어떤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흔들려야 다시 대한민국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털기 작업이 끝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탄핵과 함께 대선 전국으로 가면서 다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지난밤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금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미국이 나스닥이 드디어 어떻습니까? 2만을 돌파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은 엄청 좋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러한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외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가 결국에는 다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는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새만금 같은 어떤 개발지 토지로의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농지에 대한 규제 또 완화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보다는 한 단계 좀 더 좋아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새만금에서 여러분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 항만, 철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새만금 신항의 어떤 개발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정도 되면은 새만금 신항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일부 가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만금 신항의 어떤 최종 개발에 대한 완공은 2029년도 정도 되겠지만, 이제는 일부 가동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새만금 신항 인프라 구축이 척척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2026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신시도, 배수관문, 비안도,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인공섬 형태 5만 톤급 9개 선석이 완공이 되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리적으로요, 중국과 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가깝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대선 전국으로 가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국과 좀 친중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대권을 잡았을 경우에 새만금에 대한 상당히 또 긍정적인 효과도 여태까지도 보면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할지 기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과 거리가 20에서 45m의 그 거리 가깝고요. 그리고 일단은 수심이 깊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한가운데 방조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수심이 상당히 높은데, 바로 20m에서 45m의 수심은 대형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가져와 대중국 수출 기지와 그리고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과 거리와 가깝고 수심이 양호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크루즈 선박까지 여러분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크루즈에 대한 어떤 여행 이런 어떤 관광에 대한 이슈까지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중국의 관문격인 청도항에서 신안까지 거리는요. 부산항 900km보다 무려 320km 단축되는 580km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새만금 신항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이 됩니다. 많이 단축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래도 어떤 물류 비용이 많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으로서의 수많은 기업들이 주변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단계로 오는 2026년 연간 176만 톤 화물을 처리할 5만 톤급 좌파부두 2개 선석과 그리고 배후 물류부지 13만 6천 세제곱미터가 개발돼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처럼 이제는 점점점 새만금 신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유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업은 당연히 물류 비용을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류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곳으로 기업들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은요, 최근 새만금 신항 북측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착수가 됐다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총 사업비 984억 원이 투자돼서 국도 77호선과 항만을 연결할 720m 교량과 그리고 항만 배후 부지 내 1,630m의 규모의 도로 신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방조제죠. 이제 방조제. 그 방조제와 그리고 인공섬으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그 신항과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어떻습니까? 교량 그리고 그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현재 개발에 착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예산이 한 984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새만금 신항은 이 도로 완공에 맞추어 물류 전초기지로 제 역할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유승규 군산해수청장은 새만금 신항이 국제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개발의 속도감을 높여가는 새만금 신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트라이포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간 수많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부분들도 바로 신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가장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후에 그리고 새만금 어떻습니까? 국제공항과 그리고 인입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현재 진행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새만금 철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서해안철도죠. 그러니까 서해안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철도가 또 부안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진행이 됨으로 해서 새만금에 대한 위상과 가치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